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자, 조정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모습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조정을 보이면 사실 그 디스 세력이 많이 증가를 해요. 네, 디스 세력이라기보다는 디스 하는 개미들이 항상 이제 등장하죠. 이 조정 시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면은 휩쓸리게 되고 휩쓸리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약해지면서 물량을 털리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단순하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셀트리온과 비교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백조기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우리가 삼성바이오하고도 비교를 안 해봤지만은 삼성바이오하고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봅시다. 예.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역시 그 셀트리온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동향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차기 일정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매집주 하나를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HLB는 파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HLB 팔겠어요? 신약 성공 여부 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매집주를 하나 하시는 것은 대단히 그 좋은 결과를 이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배 정도 본다고 그랬죠. 요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그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러 말씀을 사실 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과 비교하고 삼성바이오하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죠? 삼성바이오하고는 비교를 우리가 잘 안 해봤죠. 그래서 삼성바이오하고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매출과 영업이익 가지고 일단 예상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정도고, 그리고 3조 6천억 정도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2023년 예상이. 근데 이거는 예상치니까 이걸 보지 말고 일단 지난 걸 가지고 볼 때 매출액이 3조에다가 영업이익 1조 뭐 비슷하네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특히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한 2조 7천억 정도를 한 3년 후에 예상하는 진 회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볼 때 되게 한 3배 정도는 됩니다. 그죠? 3배 정도는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얼마예요? 시총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무려 54조. 54조예요, 54조. 근데 지금 그 HLB 시총이 6조예요, 6조. 자, 이거 되겠습니까? 뭐 몇 년 내에 따라잡을 건데, 그죠? 삼성바이오 시총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10배는 올라야 되는 게 HLB 주가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삼성바이오만 보더라도, 그죠? 삼성바이오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또 문제는 또 틀리죠. 지금 영업이익이 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1조 정도인데, 지금 뭐 HLB는 3년 정도 내에 2조 7천억 정도니까 이 거의 3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가 54조라면 150조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HLB가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그리고 매출액 정도로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100조 정도는 갈 수 있을지 100조가 아니죠. 매출은 이제 뭐 3조 정도니까 3조 정도의 매출을 그 지금 HLB가 몇 년 내에 이루게 되면은 뭐 시총 한 50조 가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50조 갈 수 있어. HLB가. 그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50조 갈 수 있어. 150조. 평균 내 보면 100조죠, 100조. 그죠?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우리가 삼성바이오하고 비교해 봐도 HLB가 100조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뭐 통합법인의 출범을 해봐야 알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이전에부터 계속 비교를 해왔고, 얘네들이 2조 2천억 매출에 일단 영업이익이 6,472억이랍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래서 요거 뭐 8천억 정도 됐다 하더라도, 8천억 정도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2조 7천억이라면 3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셀트리온의 한 3배.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31조면 HLB 같은 경우는
3배면 90조, 거의 100조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정도로 봐서 우리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100조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봐서.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예전에 진 회장이 시총이 한 17조 정도, 현재는 17조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년 정도 텀으로 보면은, 문제는 또 틀려지는 거고, 그죠? 이거는 위쪽으로 많이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 회장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도 좀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100조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꿈을 갖고 하자는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100조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치적인 논거가 지금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100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갖고 오셔서 차익을 내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와 비교뿐 아니라 삼성바이오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HLB 주가는 한참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뭐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의 순매수량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외인 같은 경우가 지금 파는 모양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매도량이 엄청 작지 않습니까? 사는 수량은 엄청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외인이 사면서 이런 커브를 그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매도가 나왔지만 투신이나 연기금의 매수에 충분히 양질의 기관들이 순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은 비교적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중에 외인들이 순매도 하는 것 같았는데 종가에 보니까 외인이 순매수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수급의 모양은 좋은 거고,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매번 제가 점검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공매도 시장 조성 공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 늘었죠. 483만 주. 네, 한 10만 주 늘었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재산이라고 그랬죠. 네,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에 신경 쓰지 말고 공매도량 이거는 주가 올라가면은 쇼카 발행 들어올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차기 일정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죠? 네, 차기 일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큰 윤곽은 그런 거죠. 캄넬리 주합 공장 실사가 끝나면서 최종 리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승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요거 하나가 남은 겁니다. 지금 캄넬리 주합의 실사건. 근데 요걸 1월 중에 발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진 회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IR이죠, IR. 네, 이게 1월 5일 날 기사로 좀 나왔네요. 네, 기사로 나왔는데 영업점 IR 이제 이어가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7일 날 일요일이죠. 네, 유안타 거기 가서 다시 진 회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무슨 보따리를 풀 것인지, 여기서 발언이 주가를 또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엘레바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요. 근데 엘레바가 이번에 거기 가서 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참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큰 모멘텀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19일 아니겠습니까? 네, 19일 날 아스코 CI에 참여를 합니다. 네, 이 아스코 CI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이에요. 이 아스코 GI 2024가 열리는데, 여기서 리보캄넬리주맙이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해서 약효와 안전성 면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서 또 재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은 올랐다가 좀 밀리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엘레베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건 없고 이 아스코를 좀 일단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건을 일단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죠. 윤 대통령. 뭐 요것은 사실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건 좀 중장기적인 어떤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인 재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자고요. 이거는 어차피 그 야당의 반대로 소득세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움은 많이 되겠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한 거나 금투세 폐지라든가 또는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은 HLB 같은 시총 큰 종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큰 손들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금투세에 대한 것은 너무 우리가 지금은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부자 감세는 아니고 큰 손 공백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되면 좋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글로벌 미국 그 바이오 동향이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그 미국 바이오 동향입니다만은 먹사 같은 경우도 뭐 내리지 않았죠. 0.18%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그룹별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의 상승이 아직 절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난 토요일 아침에 나온 헬스케어 상승률을 보면 0.07% 조금 하락했어요. 약보합선 정도지만은 한 주간의 헬스케어 1위는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간으로 볼 때 헬스케어 1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글로벌 바이오, 특히 그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술주들은 요즘 꺾여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 이 5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날 것 같아요. 5만 원대로 안착해 놓으면 그러면 상당히 좋죠. 5만 원대로 안착을 하면은 모양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이나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잘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궤적, 예상 외의 궤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 주식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소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항상 그래요. 뭐 돌발적인 재료가 나와요. HLB의 돌발 재료가 나오든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뭐 돌발 재료가 나온다든가 이게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정이 오면 물론 우리가 본격적인 조정이고 나쁜 조정이면은 물론 물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선조정일 경우는 우리가 물량을 더 사거나 잘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주가가 급락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항상 거꾸로 하고 물량을 털려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거고 궁금한 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그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뭐 어떤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뒤늦게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영상은 제가 드리지만 영상은 항상 후행이죠, 후행. 그래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데 효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대응을 기민하게 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HLB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연초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건 좀 비중 실어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가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그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 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패하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